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정부가 대출문을 걸어 잠갔는데 빚은 오히려 더 위험한 곳으로 흘러갑니다. 은행 대출이 줄었다고 안심하셨나요? 진짜 위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커집니다. 바로 이금융권입니다. 풍선 효과가 만들어낸 거대한 빚의 그림자입니다. 1월에만 무려 2조 4천억 원이 이금융권으로 쏠렸습니다. 폭증입니다. 이 돈들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그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거절당한 그 많은 대출 수요자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자 공포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풍선 효과라고 부릅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현상이죠. 지금 정부가 은행권 대출을 강하게 누르니 이금융권이 터질 듯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대출의 무게가 심상치 않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위험한 신호들이 감지됩니다. 은행 대출은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가계부채 관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것은 착시입니다. 빚이 사라진 게 아니라 숨어버린 겁니다. 이금융권은 은행보다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민들이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입니다. 갚을 능력은 부족한데 이자는 더 비싼 곳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 이것이야말로 경제 위기의 전형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대출 이자 부담을 얼마나 느끼고 계신가요? 이자 부담된다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후속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과거 경제 위기 때마다 도화선이 되었던 것은 1금융권이 아닌 비은행권의 부실이었습니다.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그 충격은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번져나갑니다. 특히 자영업자들과 저신용자들은 상황이 심각합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2금융권으로 갔는데 여기서마저 연체가 시작된다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사채시장뿐입니다. 금융당국도 비상입니다. 이금융권 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규제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딜레마입니다. 여기서 더 조이면 서민들은 정말 갈 곳이 없어집니다. 부동산 시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값 방어를 위해 대출을 막았지만 생활자금이 급한 사람들은 고금리를 감수하고라도 돈을 빌려야만 하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지금의 2.4조 원 증가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 어쩌면 우리 가족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비명소리와도 같습니다. 은행권은 건전성을 지켰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리스크 총량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더 위험한 뇌관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책의 역설입니다. 저축은행 사태 기억나시나요?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날까 두렵습니다. PF 대출 부실 우려까지 겹치면서 이금융권의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금융권에서 대규모 연체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다시 국민인 우리 모두에게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은 대출 갈아타기도 쉽지 않습니다. 신용점수 하락과 DSR 규제 때문에 한번 이금융권으로 넘어가면 다시 1금융권으로 돌아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지만 시장 금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될수록 이금융권 차주들의 고통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영끌했던 분들도 문제입니다. 변동금리의 공포 속에 이자 갚느라 소비를 줄이면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이는 다시 자영업자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폭탄 돌리기를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손에서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계 초침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세 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무조건 막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취약계층이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면서 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금융기관들은 각자 도생을 위해 대출 회수에 나설 것이고 그 과정에서 힘없는 차주들이 가장 먼저 희생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부채 현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혹시 고금리 대출 비중이 너무 높지 않은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은 상승장에서나 통하는 말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과 고금리 시대에 빚은 자산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금융권의 건전성 지표를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연체율 상승 속도가 빨라진다면 그것은 시스템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정부 발표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내 자산과 신용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멈추고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십시오. 이번 풍선 효과는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예고되었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줄 것입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면 멀쩡한 기업이나 금융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팩트를 정확히 알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2.4조 원 폭증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다다음 달에도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계부채 1.9천조 시대, 그중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인 이금융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빚의 탑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의 1금융권 규제는 2금융권 풍선 효과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가계부채의 총량보다 더 무서운 것은 빚의 질적 악화입니다. 서민 경제가 무너집니다. 은행 대출 감소에 안도할 때가 아닙니다. 2금융권으로 쏠린 2.4조 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고금리와 저신용의 결합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지로 누르지만 규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기를 터주지 않고 댐만 높이면 결국 댐이 터집니다. 정교한 핀셋 정책과 서민 금융 지원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빚은 안전한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자신의 재무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방심한 자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경제의 속성은 늘 변화 속의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출 관리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